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그 유럽이 유대 기독교 문명으로서 유럽이 거의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지난주에 읽었던 재미있는 논문 그리고 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유튜브를 하나 재미있는 걸 봤는데 그래서 오늘 거기 관련된 주제로 중국 부상의 종언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미국을 앞서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그 한때 그 대유행이었습니다.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이길 것이냐 이런 주제를 아주 참 골똘히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 그 미국에서 나온 작은 논문이 이제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맞먹는 도전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중국 정책을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올 정도로 중국의 부상 이거는 이제 그 끝나가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중국 부상의 종언, 중국 부상론, 중국 부상 이론의 종언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 챔피언이 되려는 그 막 쭉쭉 올라가는 그 일은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어로 The End of the Rise of China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중국 그 부상론이 유행했냐면은 소련이 망하면서부터입니다.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이 혼자 1등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단독적으로 1등하는 시대는 오래가지 못해.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곧 1등이 될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압도적인 다수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1등으로 남을 거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미국이 1등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항상 소수파,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그 소수파였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들도 압도적으로 이제 중국이 곧 1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우리나라 정치가들도 이제 중국이 곧 1등이 될 텐데라는 그런 가정하에 외교 정책을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밸런스를 하겠다라는 좀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균형자를 하겠다. 우리가 밸런스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동맹을 먼저 끊어야 됩니다. 동맹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떻게 균형을 하겠습니까? 그죠? 동맹을 없애야지 균형이 되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미중 등거리 외교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몽을 따르겠다라는 정도까지 그 황당한 주장들을 했었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국제 정치에 대한 그 몰이해의 결과였는데 이제 2024년 지금 2월 말인데 중국 부상론은 이제 거의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 미국 거 하나 봤고 그리고 논문 하나를 그 전반적인 이론과 함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상론이 끝나면은 그러면 어떤 국제정치 이론이 또 가장 유명한 이론이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주제 같습니다. 크리스 채플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깔끔하게 생긴 미국 젊은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에 관한 유튜브 저거는 뭐 몇백만의 이 구독자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제목이 China Uncensored. 그러니까 센서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검열하는 거죠. 검열받지 않은 중국 소식 해가지고 중국의 이 진면목들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을 하는 이 크리스 채플이라는 기자인데 아주 방송 내용이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한글로도 방송을 해요. 그 밑에 이제 한글 자막도 들어가는데 이번 주에 지난 2월 26일 날 나온 거니까 끝장난 중국 경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국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담배를 물어 피우는 그런 썸네일과 함께 중국이 끝장났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많았죠. 제가 그 몇 개월 전 거를 한번 봤습니다. 2023년 8월이니까 6개월 된 건데 그때 우리나라 YTN 방송에서 속수무책 시진핑 침몰하는 중국
중국이라는 그 썸네일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달에 JTBC 중앙방송이죠. 중앙일보. 거기서 그 마지막 숨통까지 끊었다. 초비상 걸린 중국 경제. 미국이 중국의 마지막 숨통을 끊었다. 이제 죽었다는 그런 얘기죠. 중국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상황을 보도하는 뭐 지난 여름부터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바로 어제 거예요. 어제 거 보니까 이제 하나 이거 유튜버가 처참히 몰락하는 중국 경제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된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때 뭐 미국하고 맞먹는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예. 잃어버린 30년 일본처럼 중국이 된다면은 중국 부상은 이제 끝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어제 나온 그 뉴스고 어제 또 SBS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부 주도 시진핑 경제의 한계, 외국 자본 중국 탈출 본격화. 이게 말이죠. 지금 중국이 공산당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상황 하에서 개혁을 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체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는 시진핑 경제의 한계다 해가지고 전가림 교수라고 뭐 중국 그 공부하시는 그 우리나라 정치학자입니다. 이렇게 그 괜찮은 학자들이 중국이 몰락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전부 다 견해를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견해가 최근에 와서 일치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야 하는 이론이 압도적이었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좀 학자로서 외로운 싸움을 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라고 한 번도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믿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도 중국이 1등이 된다는 이론이 많아서 제가 그 2014년 무렵에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보고서를 뭐 몇백 페이지짜리 썼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출판사 어떤 그 사장님이 보시고 좀 고쳐가지고 책으로 내자고 해서 냈던 책이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나왔는데 제가 미국과 중국의 그 국력을 정확히 평가해야지 누가 승리할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누가 승리할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의 외교 정책이 올바른 외교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 정치는 파워 폴리틱스이기 때문에 힘의 분석이 중요한데 제가 그 2016년에 나온 책에서는 최소 50년 이상 그러니까 이제 뭐 2060몇 년이죠. 그러니까 혹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라는 책을 지금 또 준비 중 지금 출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023년 12월 관행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이제 뭐 곧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왜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는가? 이건 뭐 이제 지금 결론이나 마찬가지가 사실은 됐습니다. 2013년에 그때 뭐 한참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은 끝났다. 중국이 1등이다라는 그런 견해를 아주 부채질한 소설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정글만리라는 소설인데 그 정글만리 소설을 쓴 그 작가가 교보문고에서 이제 사인회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보문고를 갔다가 제가 그 제 전화기로 찍은 그 안내판 그 사진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중국이 지완이 되리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중국이 지완이 된다라고 2013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믿었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저는 저 글을 읽으면서 나는 아무도 없다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말이 맞다면은 빨리 한미동맹을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멀리 있는 미국이 중국한테 지는데 우리가 멀리 있는 미국한테 우리나라 안보를 의존한다? 가까이 있는 중국이 1등인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바로 저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1등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론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2013년에 나온 책이에요. 옌셰퉁이라는 중국에서 뭐 저 사람을 그냥 거의 최고급의 국제정치학자로 쳐줍니다. 중국 그 흑룡강성 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대학에서 이제 석사를 받았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뭐 아주 그 정식으로 공부한 중국 학자인데 2023이라는 책을 썼어요. 저 책 내용은 뭐냐면은 저 책이 나오고 딱 10년 후에 2023년이 되었을 때 중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과 동급의 초강대국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은 중국 밑으로 내려갈 아주 참 중국의 장밋빛 그 미래를 저 책에다 써놓은 겁니다. 예, 제가 2013년에 국방대학에서 강의할 때 그 육군 중령들이 이제 제 학생들이었는데 미국이 앞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1등이다 그랬더니 저보고 저 책도 안 읽었냐라고 항의하는 중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3년에 되면 한번 두고 보자. 그리고 저런 책은 안 읽는 게 더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나는 책입니다. 바로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중국이 1등 된다라는 그런 그 믿음에 이제 좀 충실해지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가가지고 열병식에서 중국 병사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 군인들은 뭐 우리하고는 뭐 아니라고 칩시다. 그렇지만은 저 군인들은 우리가 동맹국으로 삼는 미국의 적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괜찮은 동맹국인데 그 동맹국의 대통령이 그 미국의 적국에 가서 격려를 바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저 때 미국은 정말로 화가 났었죠. 뭐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대단히 화가 났었는데 미국이 한 행동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 2년 있다가 우리나라 그 논설위원 한 분이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죠. 일본 전문가이신데 재작년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9월 3일 날 중국을 방문해서 열병식을 봤는데 2년 후에요. 재작년 우리가 통일을 위해 대통령이 천안문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뒤에서 얼마나 웃었을까 생각하면 얼굴이 뜨겁다. 이분은 이제 국제정치의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 가서 아무리 호소를 하고 읍소를 하고 뭐 정말 아양을 떨어도 중국은 북한을 팔을 비틀어 가지고 대한민국에 결코 주지 않습니다. 이제 너네 통일하라 그러지 않아요. 중국은 북한이 통일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잘 우호적으로 보이면은 통일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밑에는 미국보다 중국이 앞으로 앞서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죠. 얼굴이 뜨겁다라고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썼습니다. 2015년 9월 3일이 1945년 9월 3일 날 중국에 있던 일본군이 중국군한테 항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 날 천황이 항복을 했고 9월 2일 날은 일본군이 항복을 했고 미군한테 그리고 9월 3일은 중국에 있던 일본군이 중국군한테 항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 전승기념일이 9월 3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중국 가서 전승기념절을 참석하고 있는 같은 시간대, 요거는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2015년 9월 3일 같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간은 중국보다는 한 열 몇 시간 정도 늦죠. 바로 그 시간대에 일본군하고 미군이 상륙작전 연습을 하는 것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는 말이죠. 저 상황을 보고서 정말 국제정치가 그 냉혹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었던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가니 우리는 일본군하고 함께 중국에 대항하는 그런 훈련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 아닐까요? 참 우리가 그 중국하고 가까워질수록 미국은 일본하고 가까워지고 일본군은 무럭무럭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이때도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뭐 미국이 중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서 지금 야단이죠. 2025년 지금 2010년, 2020년, 2025년 그 여러분 왼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미국의 성장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거는 2017년에 뭐 한 2030년쯤 되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로 나타나고 있죠. 지금 최근에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 각종 통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까 그 크리스 채플 제가 봤다는 거기에서 그 몇 가지 중요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중국 지방정부는 세수를 거두기 위해서 가짜 부동산 거래를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 중국 경제에 가짜가 많다는 소리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항상 사기로 운영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이건 별로 놀라운 일도 아니다. 언제나 안 그랬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중국이 부상하였다라는 것조차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죠. 중국 경제의 사기성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중국이 부상을 정말 했느냐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리커창이라는 중국 경제부총리가 2010년에 했던 말입니다. 그때 중국이 한창 클 때예요. 서방 측 기자가 정말 이렇게 중국의 GDP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느냐 그랬더니만은 그 사람이 China's GDP is man-made. 그거 맞는 거야. unreliable. 믿을 수가 없지. 라고 얘기했다. 라는 그 기사가 나와서 전 세계가 놀랐죠. 2010년 얘기입니다. 리커창이라는 중국 경제부총리가 중국의 GDP는 사람들이 만든 숫자래요. 진짜 숫자가 아니라.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당신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기준으로 삼는 게 있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리커창 지수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략 소비량, 전기를 많이 쓰면 생산이 많다는 뜻이죠. 철도, 화물, 물동량, 기차가 많이 움직이면 생산이 많이 됐다는 소리죠. 은행 대출액, 회사들이 뭐 물건 만들 때 은행에서 돈 꾸죠. 이 세 가지를 자기는 봅니다. 그래가지고 서양 학자들이 리커창 인덱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또 중국 경제 발전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중국 경제가 결코 10%된 적이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뭐 2%라고 평균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의 부상 그 자체가 진짜가 아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번에 크리스 채플 그 차이나 언센서드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로디움 그룹은 중국의 작년도 경제 성장률이 5.2%라고 정부가 발표했는데 실제는 1.5%다. 여러분 5.2하고 1.5는 같은 거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분명히 중국 정부는 2023년에 5.2%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로디움 그룹이라는 그 중국의 경제 뭐 성장 이런 데이터 찾아내는 그룹이 1.5%가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리커창 총리 사진입니다. 리커창이 말이죠. 2020년 그 뭐 한 3년 정도 3년 반 정도 넘은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 중에서 말이죠. 하루에 5천 원 이상 5천 원보다 적게 버는 사람이 5.60명입니다. 하루에 10,000원보다 못 버는 사람이 9억 6,400만 명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0원이면 한 달에 30만 원이죠.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도 못 버는 사람이 중국 인구의 70%입니다. 그런 나라가 미국하고 맞먹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제 모욕이 안 되니까 내수로 돌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국민의 70%가 하루에 10,000원도 못 벌면은 어떻게 내수 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까? 외국에다 갖다 팔아야지. 예, 저 리커창이 최근에도 시진핑한테 아주 기분 나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서 뭐 무슨 그 미운털이 박혔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지난 그 작년 10월 달에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중국 정부는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심장마비로 사망했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래서 그 크리스 채플이 요 며칠 전에 나온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증발하는 상황이 중국의 상황을 잘 말해주죠. 증발하는 게 뭡니까? 중국 경제 나쁘다 그러면 없어진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 신문에 Wiping out bad data will not solve China's economic woes. 그러니까 기분 나쁜 데이터를 지운다고 그것이 중국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예, 참 독재자들이
잘못한 다음에 가짜로 발표하죠. 가짜. 그러니까 수치로 가짜로 발표해가지고 내 치적이 이렇다라고 거짓말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그 중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중국이 간첩법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냥 뭐 어떤 회사든지 간첩법에 걸면은 전부 다 잡혀가게 돼 있습니다. New Anti-Espionage Law 해가지고 새로운 반간첩법. 이제 중국 가서 장사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자유로운 나라로 지금 투자처를 다 옮기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지난 4개월 내내 중국의 그 매니팩처링 제조업이 줄어들고 있다. 중국이 제조업의 나라인데 제조업이 줄어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이 지난 3년 동안에 6조 달러가 증발했대요. 여러분 6조 달러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작년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시장이 3년 동안에 6조 달러가 빠졌다니까 우리나라 거의 한 4년치 GDP가 그냥 허공에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경제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다라는 것을 저렇게 수치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 또 나왔는데 Council on Foreign Relations라고 CFR 저건 아주 미국의 그 권위를 자랑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거기에 그 논문 한 편이 실렸습니다. Tipped Power, Tipped Power Balance 뭡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올라가고 미국이 뭐 무거운 게 내려가는 것이죠. 이렇게 팁트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힘은 이제 정점에 이르렀고 그리고 미국은 무너질 줄 알았더니 아주 막강하게 버텨가지고 이제 그 중국이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거 쓴 사람이 후안 얀쫑이라는 지금 미국 대학 교수인데 미국 대학 교수면서 그 카운슬 온 포린 릴레이션스에 글도 이제 기고하고 그러는 학자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사진을 찾아보니까 저 사람은 뭐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고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후단 대학, 복단 대학이라고 뭐 중국의 그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사 석사를 했고 시카고 대학은 그 사회과학의 명문이죠. 거기 가가지고 정치학 박사를 했던 사람인데 이분은 뭐 국제 그 보건기구, 뭐 국제 보건 문제 이런 것들을 또 많이 연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이 글 보니까 중국을 이제 칭찬한 글이 전부 다 코비드 때 중국이 백신도 잘 만들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한번 그 저걸 길지 않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예. 힘의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죠. 밸런스 오브 파워는 뭐 급격히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서서히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시진핑이 뭐 몇 년 전이에요. 한 3, 4년 전도 안 됩니다. 동은 흥하고 서는 내려간다. 동승, 서강. 동쪽은 올라가고 중국은 올라가고 미국은 내려간다. 미국이 올라가고 중국이 부상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2020년에 저런 얘기할 때만 해도 뭐 그냥 사람들이 뭐 다 그 말이 그럴듯해.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020년 중국은 홀로 우뚝 서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뭐 그렇게 본 사람들이 있었죠. 저는 뭐 그렇게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헤매고 있을 때였다. 이때가 바로 코로나가 막 오고 그럴 무렵이에요. 그리고 2021년 3년 전이죠. 그때도 이와 같은 관측은 뭐 지속됐다라고. 그리고 중국은 그때 경제 성장률이 8.4%나 되었다. 저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팬데믹 코비드 봉쇄 때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좀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국제사회에 뭐 차이니스 솔루션 중국식 해법 이런 것이 있었고 그런데 미국은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백신을 만들어 갖고 전 세계에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만들어서 뿌리고 그래서 뭐 마스크 외교, 백신 외교. 그래서 중국이 뭐 지구에 이와 같이 그 WHO를 중국이 이제 또 주도를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세계가 이렇게 어려울 때 중국식으로 하면은 뭔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그래서 이제 영향력 확대도 도모했고 저 교수의 그 글을 보니까 119나라에 21억 8천만 명분의 백신도
중국이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뭐 자기 맡겨도 자기 국민들 주사 놓게도 급급해가지고 쩔쩔매는데 중국은 저렇게 여유를 부렸다는 거죠. 21억 8천만 명이면 중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국제 외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은 쩔쩔매고 있었다. 그러니까 팔터링 이코노미, 미국 경제는 흔들거리고 있었다.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which contracted by 3.5%. 2020년에 미국 경제는 3.5%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에즈 모먼트가 다가왔구나. 수에즈 모먼트라는 거는 1956년에 수에즈 운하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때 영국이 강대국으로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던 사건입니다. 영국이 이제 우리는 강대국이 더 이상 아니구나. 그 수에즈 운하 위기에서 미국한테 밀리고 영국, 프랑스가 이제 그때 아주 망신을 당했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수에즈 모먼트에 도달했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나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중국계 미국 교수죠.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세력 균형의 다이나믹이 완전히 뒤바뀌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거는 뭐 조금 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봤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아무리 빨리빨리 변해도 1, 2년 사이에 이렇게 확확 변하지는 않는데 근데 미국은 GDP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G7 중에서 미국이 회복이 제일 빠르다라는 사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비가 또 해외 투자 금액을 보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50%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보다 50%나 더 많은 돈을 유치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돈들이 미국으로 이제 많이 간다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분은 그 중국의 발표를 그대로 좀 믿는 그런 논문입니다. 이게 2023년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률이 5.2%라고 발표했다. 그렇지만은 이제 화폐 가치 저거는 5.2% 늘은 것을 중국 돈으로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나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기준으로 액수를 조정해 보니까 중국의 GDP는 2022년보다 2023년 0.5%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2021년에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는 5조 달러였는데 2023년 2년 후에 미국과 중국의 GDP 격차는 10조 달러로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중국이 격차가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해법이라는 것이 다 실패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그 뭐 소프트 파워 포린 폴리시라고 그러죠. 그 마스크 외교라든가 백신 외교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 넓히려고 그랬는데 동남아시아 엘리트들한테 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아직도 세계 제일이고 영향도 미국이 더 많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한 1, 2년 사이에 미국이 역시 세계 1등이야라는 동남아 그 엘리트들의 비율이 20%나 늘었다라는 그 글이 이 논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중국의 경제가 피크에 도달했다. 제가 이제 언젠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금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숫자가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중국이 뭐 한 60몇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이제 앞으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100일 때 지금 60몇이 최고다. 앞으로 10년 지나면은 50몇도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피크에 도달했다는 그런 이론이 나오는데 할 브란드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학자가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은 결코 미국을 앞설 수 없다는 얘기도 이제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총액도 미국을 못 앞선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개인 소득이 중국의 한 7, 8배 정도 되죠. 그렇지만 중국이 미국 인구의 한 5배 되니까 중국이 계속 늘면 언젠가 총량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설 날이 오지 않겠느냐. 개인 소득은 미국이 앞선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것도 안 온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보니까 중국의 미국인이에요. 이프셴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31년에서부터 2035년 사이 미국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미국 경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이거는 뭐 작년에 발표했던 그런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부상이 이제 다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이 황이라는 박사가 이제 주장한 거는 이렇게 상황이 변화했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 정책을 바꿔야 된다. 뭐냐면은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해서 미국의 자리를 뺏을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이제까지 외교를 펴왔는데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다.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뺏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변화돼야 한다. 재평가돼야 된다는 그런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중국의 힘이 미국을 앞설 가능성은 별로 없고 피킹 파워에 도달했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앞으로 더 계속 커서 미국을 위협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만든 정책은 포기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맞는 거예요. 지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 2024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지금 한 말이 뭡니까? 자기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국의 관세를 60% 중국 상품의 관세를 60%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중국 물건 100원짜리 미국에서 팔려면 165는 최소한도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상품이 다른 나라 상품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싼 값에 많이 샀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아까 제가 옌셰퉁 교수라는 사람이 2023년 되면은 미국과 중국은 똑같다, 같은 레벨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저 사람이 최근에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정학적 우위, 소프트 파워 등 미국의 우위를 고려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글로벌 파워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 견해는 옌셰퉁 박사도 동의하고 있다. 10년 전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하는 것이죠. 2023년에는 미국과 중국이 같은 급의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도 자기 견해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학자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그런 그 도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1년에 10% 성장, 미국은 3% 성장. 그러니까 2008년에 미국이 중국보다 많이 우위에 있지만은 이런 우위는 한 30년 후면은 상쇄가 돼 버릴 거다. 여러분 저는 직선의 국제 정책은 없습니다. 저거는 이제 우리가 그 스포츠 할 때 그때는 이제 룰이 있죠. 정말 정정당당하게 겨루는데 국제 정책은 저렇지 않습니다. 위에 있는 나라가 밑에 있는 나라가 덤벼들면은 반드시 가서 방해를 놔요. 꺾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에 이제 몇 년 후에 미국이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래야지 앞으로 주먹으로 싸울 날이 오지 않습니다. 가만 놔뒀다가 중국이 미국만큼 경제력이 커졌을 때 그때는 미국이 중국을 누르려면은 전쟁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그 국제정책의 다이나믹을 우리가 모르고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라고 다 믿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이 앞설 날이 오도록 방치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라 국제정책 기본이죠. 미국의 그 에드워드 앤 로닥이라는 정말 살아있는 최고의 전략이론가인데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The Rise of China 대 전략의 논리. 중국의 부상을 가서 꺾어야 된다라고 써 있는 책입니다.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전자가 패권국의 패권을 뺏으려면은 전쟁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같이 앞서 있는 나라가 전쟁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죠. 경제를 망가뜨려 놓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다이내믹을 잘 모르던 결과 중국이 미국을 앞설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교 정책을 그동안의 친중국 외교 정책을 보수 정권이나 진보 정권이나 뭐 다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이제 끝난 얘기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제 정책은 한 가지 이론이죠. 중국의 패권 시대가 패권 도전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 이슈는 무엇이 될까? 미국 패권이 앞으로 한참 가는데 그 어떤 성격을 가질 것인가가 이제 아마 미국 이번에 선거 결과가 또 이제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분석이 달라지겠습니다만은
뭐 계속 우리가 그 미국이란 나라의 힘을 예의주시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